서해안 제1의 무역항인 인천항. 예전부터 이곳을 통해 다양한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 유난히 인천엔 최초가 많습니다. 인천에는 그 우리나라 최초란 말이 붙은 장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 인천세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인천우체국. 1884년 우정총국이 이곳에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소식을 주고받게 됐죠. 인천항 개항 이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신식공원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종점역인 인천역. 이곳 역시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죠. 인천역이 한국 철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뒤에 보이는 인천역은 1899년에 개통해서 올해로 1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둘러볼 동네는 재미난 역사와 사연 많은 동네, 인천 중구 북성동 신포동입니다. 이 길만 건너면 바로 차이나타운이네요. 인천역을 등지고 조금만 걸으면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 이곳은 인천의 중국인 마을 차이나타운입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후 이듬해 만들어진 청나라 조개지에 화교들이 모여들면서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졌다는데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동네가 꽤 한산하죠. 하지만 이미 거리는 관광객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덕만두. 이게 화덕이군요. 예. 오. 그 옛날 방식 저희가 그대로 재현을 해갖고. 네. 이 도자기 굽듯이 네. 이 높은 열에 만두를 굽네. 옛날 방식 저희가 그대로 재현을 해갖고 안에 보면 숯을 구워요. 오. 화교분이시죠? 네, 화교에. 네. 타국에서 사는 중국인을 일컬어 화교라 부르죠. 1884년 청나라 조개지가 이곳에 형성되며 모여든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산둥성 출신. 아버지 때부터 요식업을 해오고 있는 곡창존 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 2세입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두 딸을 둔 곡 씨는 매일 만두를 빚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만드는 만두는 중국 푸젠성의 항구 도시 푸저우 지역의 음식으로 소스를 넣어 만든 돼지고기에 파를 듬뿍 넣은 게 특징입니다. 만두를 빚은 지 올해로 12년. 사실 그 이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중식당을 운영했다는데요.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중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화덕만두. 다양한 입맛을 고려해 만두소를 준비한다는데요.
전부 4가지예요. 이제 고기, 단호박, 고구마, 팥 4가지. 만두 모양이 모두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죠? 모양이에요. 이제 저희를 깨를 구별해요. 위에 깨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뭐 검정깨 있고 흰 깨하고 검정깨 섞은 거 있고 그래서 딱 4가지밖에 못해. 깨 색깔 2가지 있어가지고. 그 왜냐면 싸다 보면 다 똑같잖아요. 모양도 다 똑같으면 저희도 헷갈려요. 안 그러면. 그래서 생각하고 이 방법 괜찮을 것 같아 갖고 이제 이 방법으로 썼어요. 주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만두네요. 이 만두가 더욱 특별한 건 바로 화덕 때문이죠. 화덕을 달굴 땐 무려 1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와, 이 안이 뜨거울 텐데. 네, 한 350도. 오, 근데 이렇게 뜨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손을 집어넣을 때 뜨겁잖아요. 그래서 얼음물 묻혀서 이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장인 정신 없으면 못해요. 직원이 뭐 이렇게 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뜨겁고 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갖고 뭐 조금만 해갖고 있죠. 힘들어서 다 가버려. 아니 어떻게들 아셨는지 만두를 굽기 시작하면 하나 둘 손님이 모여듭니다. 그럼 보면 구는 방법도 특이하고 좀 신기하고 그래서 고기 냄새도 많이 풍기니까는 많이 와서 줄 서는 것 같아요. 만두 향이 저 멀리까지 퍼지나요?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화덕에 만두를 붙여 익히는 시간은 약 6, 7분. 손님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요. 자칫 지루해할 손님들을 위해 그가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올라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항아리 안에 사진 찍으실 분 찍어도 됩니다. 화덕만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들 궁금하셨죠? 350도의 열기 속에 노릇노릇하게 익은 화덕만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면 되게 보람 있어요. 드디어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보면 이 뒷면도 이렇게 바삭바삭. 그러게요. 네. 냄새가 아주 뜨겁다 진짜. 제가 냄새가 너무 고속다. 화덕만두의 메인 메뉴는 바로 이 검은 깨를 뿌린 고기 만두인데요. 파와 고기 향이 어우러져 진한 향을 풍기는 화덕만두.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제가 먼저 맛 좀 보겠습니다.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바삭바삭하면서도 이 육즙이 달콤하면서도 아주 고소고 그러면서도 쫄깃쫄깃하네요. 차이나타운이 있는 북성동 일대를 둘러보면 중국의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오밀조밀 상점이 모여 있는 시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야화네요. 안녕하세요. 你好，新年快乐。 아 예. 아니 근데 아니 지나가다가 아 예. 이 중국 신발 같은데 아 예.
이런 건 구슬 신발. 아, 이 구슬 신발이 예, 전문이시구나. 예, 아이고 이쁘다. 신발 예뻐요. 또 편하고 편하겠어요. 그렇죠. 어? 편하겠어. 그 여기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 60몇 년 됐어요. 이 자리에서만. 네네. 와. 아주 오래됐죠. 그러시구나. 우리 아버님 옛날부터 아. 이 자리고. 저는 이 가게에서 한 42년째. 42년 예. 하시고. 예, 고등학교 나오면서 쭉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형수님 여기 하고 있고. 아, 형수님이세요? 예, 이 삼형제 같이 하니까 아. 이 형님 또 제 셋째, 또 막내 여섯째. 아. 삼형제 부인들도 신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아내들이 맡은 일은 장식용 조각과 구슬을 끼워 술을 놓는 일. 모두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세요? 예, 보인 것은 보이고 또 오. 오래 했으니까 40년 대충 했으니까. 구멍 찾아가지고 네. 그냥 뛰는 거예요. 이거 여기 우리 김영철 형님 한번 바늘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저에게 어려운 미션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 눈이 침침하신 어머니가 영철아 바늘에 힐 좀 깨다오 했었는데요. 안 들어가요. 구슬을 저기 하기 위해서는 구멍이 좀 작거든요. 대충 여기다 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느낌으로. 예, 와, 느낌으로. 한 번에. 예. 열심히 했으니까 네네. 그냥 네. 느낌으로. 느낌으로 다. 구멍 보려고 하면은 눈이 더 예. 그래서 느낌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달인이죠. 달인. 그렇죠. 신발집으로 시집와 구슬을 수놓은 지 올해로 38년째. 이젠 안 보고도 척척이겠죠? 요 사진은 이제 아유. 네, 이거 우리 형제들. 네, 돌 잔치나무. 아, 다섯째 돌잔치. 네. 아들만 낳으셨나 봐요. 원래 위에 누님도 둘 위에 있죠. 누님. 네. 큰 누님, 둘째 누님, 세 번째는 큰 형님. 계속 아들이 여서 이렇게 낳은 거죠. 누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은 없나요? 옛날 그 중구도 남한사선 그런 거 있죠. 아들의 황제 그런 그런 준청 있죠. 중국 산둥성 출신의 아버지는 20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인천행을 택했습니다. 이후 가읍으로 해온 신발 만드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군요.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친의 작업장이기도 했던 이곳에서 삼형제가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지붕이 낮고 또 다락방 같은데 여기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공장으로 쓰셨나요? 그렇죠. 어. 네. 전에는 이 반쪽을 공장이고 이쪽이는 그 침대 같이 만들었어요. 형제 많으니까 합판 있잖아요. 우리 아. 아버님 우리하고 같이 그 방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럼 내 형제 여기서 자고, 아. 네. 여기 내 형제 여기서 큰 형님, 둘째 형님. 저. 남자들? 네네네. 지금 동생분은 얼마나 하셨어요? 32년째. 와, 그럼 뭐 다 다 장인이네. 뭐. 네. 그러면 아버님한테 직접 전수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주 우리 아버님 워낙 원격해가지고 그 한두 시간 한번 불러와요. 저한 불러요. 혹시 잤는지 안 잤는지. 네. 대답해야 되죠. 대답 안 내면 그 자는 거고. 그 정도. 그 정도 아주 엄격했어요. 자식들은 8명이나 네. 낳아놓으셨으니 그 아이들을 잘 챙기고 또 성공시키려면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네. 엄격한 네. 걸 보여야 했었죠. 그렇죠. 네.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신발 만드는 일.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형제는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버님도 옛날 그 중국에서 맨손으로 와가지고요. 워낙 그 고생 많이 했으니까 또 자식한테 엄격하게 키워야 그 기술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기술 가르쳐 준 거. 일하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자부심도 생기고 또 보람도 있고. 심포시장 내 양화점엔
70년이 넘도록 수지화를 고집하며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양화점을 나와 다시 차이나타운 쪽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마침 신기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 멀리서 걸어오면서도 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석등이 참 장관이다 싶었는데 이 와서 보니까 우측 좌측에 있는 석등 모양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곳은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청국과 일본의 주거지역이 계단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2002년 중국 청도에서 기증했다는 공자상 역시 청국 조계지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 이 촬영 세트장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좌우가 참 다르네요. 왼쪽은 중국식 분위기의 거리, 오른쪽은 일본식 스타일의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 조계지 거리를 걷다가 작은 나무 간판 하나가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인천여관. 무슨 여관이 이렇게 좁은 골목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참 오래된 건물 같은데요. 간판마저 정겨워 보입니다. 근데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제가 생각했던 옛날 여관이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 외진 골목에 뭐 이게 커피숍이죠? 네, 문화 공간입니다. 커피도 팔고 네. 전시도 하고 음악도 틀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옛날 분위기가 그대로 물씬 풍겨나네요. 건물 곳곳엔 예전 여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꾸며놓으신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창문도 그렇고. 이 건물은 60년대에 60년 초에 지어져가지고 네. 64년 5년경에 이제 영업을 시작했고 인천여관으로. 네. 60년도에 이 집을 지었으면 지금 한 60년 됐네요, 그죠? 네. 20년 넘게 비어있던 옛 여관 건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셈인데요. 1층은 카페로, 2층은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LP판이 꽤 많네요. 원래 음악했었어요. 밴드에서 연주했었어요. 저희가 LP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뭐 제작하는 음악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LP들을 가져다가 틀고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저요. 이글스. 이글스. 이글스가 제가 어떤 음악을 원하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실은 아까부터 저는 이 노래가 무척 듣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옛 여관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퍽 남다르겠다 싶었거든요. 멍석도 깔렸겠다. 이참에 일일 DJ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제 목소리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는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여인숙에서 저도 자본 적이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이 창문도 옛날 유리인데 정말 오래된 유리일 텐데. 인천항에 가깝다 보니 과거 이곳 여관을 찾던 이들은 대부분 배를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구조가 되게 재밌는 게 욕실은 있는데 화장실은 공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긴 항해를 통해서 빨리 씻고 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서 빨리 씻고 쉬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갖고 서울로 간 것처럼 사람들한테 쉼과 새로운 에너지를 주자.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곳은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도 이곳에 대한 기억들이 좀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고, 예전 분들의 기억과 젊은 분들의 새로운 기억이 막 뒤섞여서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그런 편한 장소로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포동의 번화가로 나왔습니다. 참 오래된 골목이네요. 안으로 들어서니 이 사이좋게 분식집이 자리했는데요. 지금 이 배도 출출하고 이 칼국수, 수제비, 쫄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분식집.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우, 떡볶이 맛있게 들고 계시네. 네? 이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네. 오. 그쪽으로 앉으세요. 네. 저기 이 집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가나요? 저희는 칼국수하고 쫄면이에요. 쫄면, 네. 칼국수, 네. 쫄면. 쫄면 하나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골목에 숨어 있어도 물어물어 찾아오는 집이랍니다. 이 젊은 친구도 쫄면을 시켰네요. 보고만 있자니 이 더욱 허기지네요. 드디어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칼국수집인데 쫄면들을 많이 먹네요. 네, 쫄면이. 근데 혹시 쫄면이 인천에서 유래된 음식인 건 아시고 오신 건가요? 쫄면이 인천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원래 쫄면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냉면 공장에서 재면하다가 실수로 쫄면을 뽑게 돼가지고 이렇게 쫄면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쫄면이 나와요. 냉면 그 재면소에서 네네네. 실수를 해서 네네. 쫄면이 나온 거군요. 이 쫄면이 그 냉면 재면소에서 잘못 뽑아서 이 쫄면이 탄생이 된 거네요. 재밌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학창 시절 즐겨 먹던 추억의 쫄면이 누군가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저는 사실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쫄면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제가 원래 쫄면을 좋아해서. 근데 이 집의 그 쫄면은 조금 더 새콤 달콤하네요. 평소 쫄면을 좋아해 참 많이도 먹었는데요. 이 집 쫄면을 먹으니 학창 시절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추억의 쫄면 레시피 살펴볼까요? 쫄면의 특징은 면발에 있죠. 면이 쫄깃쫄깃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쫄면이랍니다. 삶은 쫄면은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야 쫄깃한 식감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념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사이다를 넣어야지만이 옛날 맛이 나고요. 그래야 어르신들도 왔을 때 아, 이 추억의 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쫄면은 추억이다. 사이다도 추억이다. 분식집에 중장년층 손님이 많은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기 그 재면소 약도 좀 그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요. 신포시장 있는데 쭉 더 가시면 이제 기독병원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경동 이제 가구거리.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쫄면이 실수로 탄생했다는 사실도 재밌지만 쫄면의 고향에 왔으니 재면소까지 가보는 게 예의겠죠. 역사적인 재면소라 좀 설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좀 뵙겠습니다. 아, 예. 아유. 이게 네, 쫄면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따뜻하게 지금 본방 뺀 거라. 그러네요. 네, 따뜻하네. 예. 아. 밀가루와 전분, 소금을 넣고 반죽해 장시간 숙성시킨 후 기계에 넣어주면 쫄깃쫄깃한 쫄면이 되어 나오는데요. 세월이 좋은 건지 기계가 좋은 건지 보고 또 봐도 심통방통하네요. 한번 섞어보실래요? 쫄깃쫄깃하네요. 아우, 따뜻하다. 사장님, 이 쫄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얘가 상당히 복잡하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시장이 번화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바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신 없어가지고 그 기계로 조작을 잘못한 거예요. 그 기계가 지금 있나요? 그 기계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계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좀 비소. 이야. 올해는 됐어요. 그러네요. 벌써 보기에도 오래된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현역 시절엔 맛있는 면을 뽑아 숱한 이들의 줄인 배를 든든히 채워줬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냉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굵은 쫄면이 나온 거군요. 굵어가지고. 조작을 잘못해서. 이거는 좀 쫄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굵게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거보다 가늘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굵은 게 왜 그러냐면 막국수 빼는 것도 있고 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했죠. 당시 면발의 굵기를 정하는 사출기를 잘못 끼워 쫄면이 나온 거였네요. 그런데 실수로 잘못 뽑은 불량품 면이 어떻게 지금의 쫄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불량품인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일하는 사람 잘못 뽑았다고 막 혼내키고 막 야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나오니까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
한번 삶아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한 게 이제 쫄깃하고 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쫄면이 최초로 탄생이 된 거죠. 아, 참 이 기계가 이 우리나라의 쫄면을 제일 처음 탄생시킨 기계입니다. 이 기계 때문에 저도 쫄면을 즐기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 기계 어쩔 겁니까? 이 쫄면을 최초로 만든 기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린다니까요. 보관을 해야지. 뭐 아껴야지. 대대로 물려줘야지. 우리 아들까지. 이제 쫄면을 먹을 때면 이 작은 재면소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는 사람만이 찾아갈 수 있다는데요. 인천 토박이들이나 알만한 숨겨진 포구가 있다 해서 무작정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북성포구. 이곳은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조성된 곳으로 인천 해안에 남은 유일한 갯벌포구입니다. 70년대 말까지 수도권 최대 포구로 어시장의 명성도 누렸죠. 이후 쇠락의 길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북성포구를 지키는 어민들 대부분은 북에서 온 실향민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기잡이배가 원래 많았어. 옛날에는 그냥 다라 하나만 들고 나오면 밥 벌어 먹으니까 많이 정착했지. 통일되면 바로 가려고 그랬지. 가차 없잖아. 여기서 100년도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달 있다가 안 해, 석 달 있다가 안 해 하니까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부모들도. 안녕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여기 이런들 다 나오세요? 네? 아니 저기 나오신 분 아니에요? 네? 저기 저 옛날에 뭐야 궁예인가? 네. 노란 뭐 이렇게 임금 그거 쫙 네. 보시고. 이런들 막 이거. 오, 쭈꾸미죠? 쭈꾸미인데요. 아하. 그냥 오리지널 국산. 네, 이제 귀하고 비싼 거고 네. 씨알이 커요 우리가. 그렇군요. 네. 겨울 쭈꾸미라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요거. 이거는 꽃새우라고. 네. 지금 이 쭈꾸미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려서 볶아도 먹고 저기 밑반찬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나오네. 보면은 더 다양해요. 네. 물량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주인 같아요. 그러세요? 뭐 사가세요. 싸게 드릴게. 아니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요. 네. 물건이 좋은 만큼 정확하게 받아요. 그럼 이걸 직접 잡아오시는 거죠? 네네. 직접 작업을 한 지가 우리 한 40년 넘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지금요? 2만 원이요. 꽃새우는 워낙에 이거 비싼 거 알죠? 한 마리 2만 원. 김장 때는 키로 2만 원 있어요.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김남순 씨. 하지만 손님에게 물건을 내줄 땐 인심이 후합니다. 어머님이 아주 손이 크셔 보면 그냥 막 담어. 직업이니까. 어제 얘기 제일 많다. 말은 비싸다 해놓고 왜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마음은 비싼데 그냥 실제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새벽같이 나가서 힘들게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싸다고 하는 거지. 물건은 제가 많이 드려요. 사시면. 고된 일인 걸 알기에 아들만큼은 배를 태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이거 배워야겠구나,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등진 후 고기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났죠. 처음에는 아까 이렇게 땡기고 잠깐 그 시간 나으니까 오바이트 하고 또 가서 또 땡기고 고르고 오바이트 하고 엄청 고생해요. 이게 업인데 어떻게 해요. 업인데 다른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죠. 물때에 맞춰
새벽 2시 반쯤 바다로 나가 정오가 지나서야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데요. 오늘 춘배 씨가 잡은 건 꽃새우. 알이 크고 빛깔도 좋습니다. 새벽 내내 잡아올린 각종 생선을 연안부대에서 1차로 팔고 어머니가 계신 북성포구로 가져옵니다. 참 묘한 게 우리 아저씨가 잡을 때는 더 인심을 썼는데 우리 아들이 잡은 거는 더 아까워. 너무 힘들게 잡아오는 것들이니까. 어머니 이쪽으로 좀 오세요. 여기 너무 따뜻한데. 네? 바쁘시지만 또 이렇게 또 여유를 갖고 또 쉬시는 것도 또 좋지 뭐.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제가 어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멀미가 나는지. 야,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구나 그랬어요. 경험을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이 물건을 파는 게 아깝다는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해요. 네. 우리 아저씨가 얘를 이제 배는 4대에서 끝나고 너는 배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힘드신 건 아니까. 네. 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경험 없이 그냥 배는 할아버지 있을 땐 타지도 않았던 애가 나가니까 막 오바이트하고 멀미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적응을 좀 했어요. 그때 뒤에서 어머님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우셨겠어. 어? 뭐 자식을 위한다, 자식 때문에 산다 하지만 진짜 옛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10분의 1도 몰라요, 사실. 어머님 우시는 거 봐. 너무 고마우니까, 그죠? 뭐 항상 고맙죠. 그럼요. 어때요? 일단 난 그게 항상 고마운 거고 돈 크게 안 벌면 어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네. 어머니가 우니까 또 저도 눈물이 나.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몸은 육지에 있어도 노심초사. 늘 아드님과 함께 긴 항해를 해오셨을 텐데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 얘기하면 눈물이 날까? 왜 키우면서 그런 게 뭔가가 있어갖고 그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니까 고마워도 눈물이 나고 네, 그렇죠. 이제는 또 기분이 좋아도 또 눈물이 나오고 지나온 세월. 또 이렇게 든든한 아들만 보고 있어도 또 눈물이 나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so beautiful. 100년 넘게 수도 서울의 물류기지이자 서해안 제1의 무역항인 인천항. 그 밤 풍경은 어떨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월미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오늘 하루 거닐었던 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 북성동 신포동. 작은 실수도 즐거운 역사가 되는 동네. 오늘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대륙의 자긍심을 이어나가는 뚝심 있는 사람들의 고장. 낡고 볼품없어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천의 역사는 더 풍성해질 겁니다.